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베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 문제풀이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보시면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죠. 자,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적당하고요. 자, 너무 높으면 우리 그 여름에 굉장히 불쾌감이 느껴지고 막 습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지 않게. 그렇다고 또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가 건조해져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자, 채광은 직사광선은 피해야 돼요. 직사광선이 눈에 직접 닿으면 각막이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이용해서 직사광선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요. 자, 3번. 자, 난방은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적으로 난방하는 게 바람직하죠. 자, 4번. 환기는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최소 10분에서 30분간 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단, 채광과 똑같이 바람도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걸 사용하는 거죠. 자, 5번. 온도 차이는 바깥과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지 않게 해야 돼요. 자, 여름철에는 엄청 더운데 16도에서 18도면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22에서 25도, 겨울철에는 18에서 22도씨를 유지해서 바깥과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죠. 자, 보호자가 꼭 동행할 필요는 없고요.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워서 보호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대상자랑 같이 갈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자, 2번. 보호자가 같이 간다고 하면 보호자의 자가용은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운전해서 이동하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보호자가 같이 안 간다면 교통정보나 교통수단 같은 걸 미리 숙지를 해야 되고요. 자, 3번.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있으면 분실의 위험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개인 물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고 외출할 때 필요한 물품을 미리 확인을 해야 되죠. 4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5번. 외출한다고 하루의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시켜서도 안 되는 거지요.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2번이 정답이죠. 대상자가 원할 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치매 대상자는 항상 식사도 일정한 시간에 운동도 규칙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자, 2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리고 운동량 점차 서서히 늘리도록 하고요. 자, 3번. 산책로는 자주 바꾸면 안 돼요. 치매 대상자들이 계속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길을 걷고 일정한 순서대로 이런 것들을 걷게 해서 초조감이나 혼란을 막아야 되겠죠. 자, 4번. 운동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자, 팔다리 관절을 너무 빠르게 움직여요.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도 근육이 위축되고 작아지고 관절도 굳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이런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손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도록 한다. 재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죠. 자, 밤에는 특히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놓고요. 그러면 일반 방은 그냥 불 다 꺼놔도 되나요? 미등전도, 취침등 정도는 켜놔야 되겠죠. 자, 2번. 방 안에 큰 거울을 두면 깨지기 쉽겠죠. 잘못하다가. 그래서 깨지기 쉬운 물건 치매 대상자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둬야 되고요. 자, 방문은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를 해야죠. 자,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둬요. 우리가 절연체는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함이고요. 자, 5번.
모기약은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치매 대상자에게 위험한 물건은 절대 옆에 두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죠. 치매 대상자들의 이제 약 자체가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오심구토 그리고 설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치매 대상자가 이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식사를 거부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2번에 보시면 식사 거부한다고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줘서도 안 되고요. 네. 식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치매 대상자가 알아듣기 힘들겠죠.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영양 부족이 생길 수 있고요. 본인의 식사를 그렇다고 직접 준비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죠. 배회할 때는 뭔가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예,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주는데 복잡한 일거리는 못하겠죠. 그래서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요. 자, 라디오를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 뭔가 소리에 의해서 자기가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는 너무 크지 않게 틀어놓고요. 자, 3번. 창문을 활짝 열어두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은 잠그도록 하고, 만약에 집안에서 배회할 거면 안전한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이불과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꿔줄 필요도 없고요. 우선 배회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것보다는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67번 보시면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 누가 날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저리 치워. 4번이 정답이죠.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나 망상이나 환청, 이런 것들은 치매의 한 증상이잖아요. 네, 치매의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수용하고 지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하면서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매 대상자의 의심이 있을 때 돕는 방법을 보시면요.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봐요. 자, 그리고 치매 대상자들은 꼭 숨겨놓는 곳에 물건을 숨겨놔요. 그래서 이런 물건 두는 장소를 미리 파악을 해놓고요. 치매 대상자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서 관심을 돌려요. 그리고 같은 물건을 미리 준비해뒀다가 잃어버렸다고 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는 것처럼 도와주는 거지요.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네요. 뭔가 흥분해서 난폭한 행동을 한다고 이걸 억제하거나 비난하거나 소리치거나 같이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상 반응을 보일 때는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키는 거지요. 자, 다음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대요.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낮 동안은 괜찮다가 밤만 되면 해질녘만 되면 이런 증상이 보이는 거 석양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먼저 보시면 석양 증후군이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거다. 자, 여러분 밤마다 이런 증상이 이제 불안해서 생기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고 아니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하는 거죠. 또는 필요하면 대상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함께 하고요.
자,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조명을 밝게 해요. 왜? 불안하니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자, 그리고 수면을 돕기 위해서는 따뜻한 음료수를 먹이거나 등 마사지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빠른 음악은 안 되죠. 예. 그리고 설득한다고 치매 대상자가 이거를 이해하기도 힘들겠죠. 자, 조명은 밝게 해주는 거지 흐릿하게가 아니에요. 자,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서 갈 수 없다고 거짓말한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자,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켜주거나 같이 노래를 들어주거나 같이 부르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5번이 정답이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벌이나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거. 2번이 정답이죠. 얘기를 할 때는 나의 입장,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주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의견이 다를 때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줘요. 자, 3번.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자, 4번. 대상자가 침묵할 때는 그렇다고 침묵한다고 요양보호사가 대화를 독점해서도 안 돼요. 자, 5번.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서는 안 돼요. 자,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 방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죠. 의사소통 방법에는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 있는데 보통 의사소통을 할 땐 나 전달법이 옳은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을 옳은 거. 우리 애들은 왔다 간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던데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공감이란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끼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요약해서 반복해 주는 게 공감의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보군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주의가 굉장히 산만하고 활동량도 많고요.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물은 이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요. 자세하고 길게 하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 목표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면 못해요.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는 거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 여러 가지 내용 안 된다 그랬죠.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다. 자,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으로 옳은 거.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해먹든지 난 안 먹어. 요양보호사 대상자에게 다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3번이 정답이죠. 우리 공감해 주는 거죠, 같이. 그래서 공감이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끼는 게 공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5번을 또 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요리하기 힘들까 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이거는 내가 판단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답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감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76번 보시면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으로 옳은 거.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진압력은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해서 사람이 3번 또 써있네요. 사람, 장소, 시간이죠. 사람, 장소, 시간 등의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보는 거고요. 자, 친화력은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어울리는 능력을 보는 거고요. 주의력은 행동이나 학습에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옆에 도형과 숫자를 빈표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력을 보는 거죠. 집중 능력.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 수를 헤아리는 거. 그리고 공감 능력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지요.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죠. 우리 경련 환자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옆으로 돌려 눕히거나 환자 자체를 옆으로 돌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이제 경련을 하게 되면 이물질이나 분비물이 나와요. 그런데 반드시 눕혀놓으면 이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해서 사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몸 자체를 옆으로 돌려눕히는 거죠. 근데 경련하시는 분들을 몸 자체를 옆으로 돌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만 돌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2번. 머리 밑에는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요. 자, 3번.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안 돼요. 옮기다가 낙상이 될 수도 있고 손상이 더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그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치워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그래서 몸에 꽉 끼는 거나 단추, 넥타이, 벨트 이런 것들을 풀고 경련 지속 시간이나 경련 양상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자, 5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붙잡아 둔다. 절대 억제하면 안 돼요. 경련할 때는 굉장히 심하게 막 몸을 떨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억제하면서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억제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거. 3번이 정답이죠. 자, 물집은 절대 터트리면 안 돼요. 터트리면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우리가 이제 드레싱을 해놓거나 하면 이게 스며들어서 없어지죠. 그리고 상처도 생기고요. 자, 2번. 얼음 조각을 팔에 대주면 저체온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물을 사용해서 화기를 시켜주는 거죠. 자,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빼요. 부종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시계, 반지, 벨트 이런 조여지는 것들은 부종이 생기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고요. 화상 부위에 절대 치약이나 된장이나 뭐 이런 것들 바르면 절대 안 돼요. 감염의 위험성도 증가를 하지만 우리가 화기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뭐 바셀린 연고 같은 것도 아니면 뭐 화상 연고 같은 것도 바르잖아요. 바로 바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화기가 빠져야 되는데 그냥 발라버린다.
화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조직을 더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건 화기를 빼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뭘로요? 찬물을 이용해서. 자, 5번. 자, 그런데 화기를 빼준다고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데워주면 안 돼요. 조직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찬물에 담그거나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서 세균 감염을 예방해야 되겠죠.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거. 5번이 정답이죠. 의자에 앉혀 발을 내리게 하면 심장에서 혈액을 확 쏴줘요. 자, 그러면 출혈 부위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여주는 거예요. 자, 2번. 다친 발에 부먹을 대주는 건 골절시 응급처치 방법이죠. 네. 자, 3번. 압박붕대를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출혈 부위는 알코올로 씻어주는 것보다는 빨리 지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장갑을 낀 후 멸균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하도록 한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요. 상처 부위에 직접 내가 손을 대면 위험하니까 장갑을 착용한 후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해서 지혈을 해야 되겠죠. 자,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로 옳은 것. 2번이 정답이죠. 자, 먼저 뚜껑을 열면 전원 버튼이 깜빡여요. 그래서 전원을 켜고요. 전극 패드를 어디에 부착을 하죠? 오른쪽 빗장대 아래에, 왼쪽 중앙 겨드랑이 선에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이 분석 중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면 손을 떼요. 자, 그리고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하고 깜빡이면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또 손을 떼요. 자, 그리고 제세동이 딱 들어가고 나서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